홍준표가 페이스북에 2일 날입니다. 페이스북에 네. 대구시장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국정에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자리를 청한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뛰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보수 진영의 어떤 지금 국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네. 근데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표현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해서 그런데 마지막 인생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 것. 마치 보수정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총리 구걸하러 가냐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네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오히려 대통령한테 나 총리 생각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씀을 또 재밌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좀 거창합니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살겠다. 이 말 뒤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총리 구걸하러 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홍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보수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 나도 자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이왕이면 나도 총리 후보군에 좀 넣어줘. 나는 총리할 자신 있어라는 본인의 의지를 한번 표명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좋죠. 총리를 낙점하진 않더라도 네. 그잖아요. 차기 총리는 언젠가는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럴 때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때 돼서 홍준표 전 시장을 지명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을 지명하더라도 그 몇 달간 아니면 1년이 됐든 언젠가 지명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보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김민석 총리가 그럼 8월 네.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화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홍준표가 총리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저는 그 부분 아직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너무 큰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홍준표 대표의 능구렁이 화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하의 유시민 장관하고 부딪혀도 슬렁슬렁 넘어가는 네. 그 특유의 화법이기 때문에 청문회보다도 사실은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인 것이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계셨을 때는 굉장히 실무형, 아직 총리시긴 하지만 실무형이고 현안의 현장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정의 장관실국들이 사실은 이런 실무형이나 현장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좀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같은 스타일은 좀 카리스마 있게 이끌지만 어떤 최근의 어떤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와 흐름이 좀 맞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네네. 있고요. 저는 총리설은 일부에 있지만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그보다는 지금 외교 문제, 그다음에 국정 문제, 현안에 대해서 골고루 역량과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외람되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가 훨씬 더 인물로는 더 낫지 않나요?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총리값만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네. 이야기를 이번에 보궐선거에 할 텐데 송영길 전 대표도 총리 후보군에
비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그래도 여러 있었습니다. 네. 이 대구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나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미치죠. 미치겠죠? 미칠 수밖에 네. 없죠. 왜냐면은 그만큼 집권 여당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선거잖아요. 네. 게다가 임기가 거의 같이 끝나요. 이번에는 대구시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이 여당 프리미엄을 대구도 좀 갖고 가야 된다. 대구가 그동안에 너무 좀 발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지금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힘을 좀 빌려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그러려면은 어떤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들을 이번은 홍준표 전 시장께서 좀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명분을?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명분은 홍준표 전 시장이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일단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바꿔보고는 싶어. 근데 막상 지지를 민주당이 하려니 좀 꺼림직한 게 있거든요. 네. 수십 년 동안 좀 살아왔던 본인의 그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바꾼다? 네. 쉽지 않지만은 김부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대구에 보였던 진심과 거기다가 전에 시장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이렇게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지지해줘도 주변에서도 뭐라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고 네네. 한번 그런 그 분위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가보니까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있어요. 예, 상당히. 코어 지지층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비토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데 아주 그냥 홍준표의 적극적 지지층이 확실하게 있는 거를 네네. 저희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나 그 동대구역에 홍준표 전 시장이 만든 박정희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코어 팬들 보수층이 균열되고 분열하면서 김부겸 진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스피스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현안을 놓고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홍준표를 편들거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저희 댓글도 그러네요. 대구에서 홍준표 인기 없어요. PMTTW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황금알님께서는 만약 홍준표 총리시키면 이재명 정권 망한다. 저한테 만약에 그 발언권이 여기서 너 한번 얘기해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비공개 일정이니까 확인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냅다 올렸습니다. 네, 갑니다. 저는 당직도 없고 지금 백수인데 당적도 없고 백수인데 왜 뭐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홍익표 수석한테 연락이 왔고 비공개로 하면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뭔가 좀 무게 있는 얘기나 좀 진지한 얘기 나누긴 좀 어려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면 그렇죠. 네. 이제 결과에 집중하니까요. 그렇죠. 뭘 다들. 제안하기도 좀 괜히 다 공개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죠.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또 페이스북에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뭔 제의 네. 있었습니다 이럴까봐 네. 대통령으로서도 약간 좀 부담은 좀 그렇죠. 되시겠다. 만약에 제의가 별게 없거나 그냥 밥만 먹자고 한 거거나 이러면 또 나와서 이런 푸대접이 있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흐름을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를 했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대구시의 일들 제대로 할 사람 김부겸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뭐 어제 그 오찬 발표 나고서도 또 한 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 사이 30년 우정입니다. 그의 능력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혹시 뭐 총리까지 하시는 거 아니야? 총리. 왜냐하면 임기 초에 사실 총리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총리설은 어떻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 네.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가능성은 크죠.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도 아닐 뿐더러 그냥 밥 먹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할 말이 있어서 불렀겠죠.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무슨 할 말을 했을 짐작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나마 지금 현재 보수에서는 정상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 보수의 국민의힘에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정상이지 않은 보수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네. 보수의 정상 인물로서 어떤 대화의 상대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거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밌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해악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다. 나 무당적자고. 백수인데. 나 가서 밥 먹고 올게. 이게 사실 이 무거운 자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가볍게 만들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 보수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포지션을 사실 대통령하고 밥 먹는 보수의 원로. 그러면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만들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가 봐서는 좀 억지 쓰는 거는 많긴 해요. 그러긴 해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보수에서 그나마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제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분이 또 셀프 마케팅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분명히 끝나고 나면 총리 뭐 제안 받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아이 뭐 됐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제의 받았는데 아닌 척하는 것처럼 아마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전혀 제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냄새를 마구마구 저는 풍겨버린다? 봅니다. 네, 마치 그 제의가 있었던 것처럼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럼 슬픈데. 그럼 너무 슬프고 네. 뭐라도 역할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대통령이 예. 의지가 있으니까 부른 거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분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이 있고 또 이분의 능력이 어느 부분에 분명히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뭐 무슨 자리 근데 이런 정도 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총리? 아니, 제 얘기는 네. 보수 쪽에서 홍 시장님을 생각하는 그 감정이 이런 것들로 해서 더 나빠지는데 무슨 통합을 해요? 네. 이건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네. 근데 국민통합위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지방시대 통합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던 네. 걸로- 아니요. 국민통합위는 따로 있고 따로 그게 있어요, 이제 지금도? 균형발전이랑 그다음에 분권이랑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 됐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균발이랑 분권이랑 합쳐졌죠. 그거 합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약간 애매한 거. 저거 봐도 총리는 아닐 것 같은데 총리랑 대통령이 둘 다 SNS 많이 하시면 좀 힘들잖아요.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총리는 아니실 것 같고. 네, 총리는 아니야.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자리를 생각하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자리가 이미 강창일 의원 났지만 뭐 민주평통이라든가 뭐 김성식 의원 같은 국민경제자문회 이런 걸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 현역 느낌이 물씬 나는 거를 하지 뭐 마지막 자리로서 어떤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마무리하실 거는 이렇게 좀 성에 차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는 자리로 갈 거다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도 이제 머리를 원래대로면 그렇다고 그럼 보궐에 내기에도 그럼 보궐이요?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당 대표 어때요? 당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카드를 되게 잘 쓰고 싶으실 텐데 네. 정확하게 쓸 때가 좀 약간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봅시다 정도로 오늘 얘기가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뭔가 네, 함께 네.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직접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책사나 이렇게 뭐랄까 사자가 가도 이게 내심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둘이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 좀 맞춰보지 않을까 조건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장동혁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 과연 대화 상대가 될까요? 여전히 윤석열의 늪에서 계속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대표성이 예를 들면 없다. 무소속이지만 보수에 그냥 어떤 그런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 당적이 없는 거죠. 이분도 당적 없어요. 당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당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업력이 있잖아요. 아이고, 홍준표 말이 전 대구시 바뀌어. 아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업력이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 보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포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기 보수의 대화 상대로서 좀 낙점을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싶어요. 보수의 대화 상대로 알겠습니다. 댓글에 홍수석 갈 자리 나왔습니다. 어디죠? 나왔어요? 홍준표 AI 수석.
홍카콜라. 대단하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석입니까? 야, 대박이네요. 2시간 전에 또 홍준표 시장이 새 글을 올렸네요.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이제 70대 황혼기. 내 마지막 인생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아하. 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AI 해요. 수석은 안 되고 에미나이 수석 뭐 이런 거 혹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미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밌는 게 예. 참 붉은 거 좋아해. 아, 알겠습니다. 여튼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조국도 함께 저격하면서 그렇죠. 일단 오늘 대화를 조금 원활하게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니 저격한 거 글 이것도 재밌는데 봐요? 너무 소개하면 안 되나? 한번 시간 볼까요? 너무 길어지죠. 네, 한번 잠깐 보죠. 괜찮은 거 많아. 예. 프로 저격로잖아요. 진짜 그렇지. 아프게 저격하잖아요. 한동훈 조국의 이제 재보궐 출마를 겨냥하면서 평택은 유이동 있고 부산 북갑은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니들이 가본들 그 사람들이 바보냐? 자아도취에 빠져 나홀로 대선놀이 해본들 이에 속을 평택 부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한동훈 조국 두 분을 한꺼번에 이제, 저격했어요. 네, 저격한 모두 거군요. 까기.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뉴스 먼저 한번 오프닝으로 풀어봤고요. 예, 끝내주는 분들과 끝장 날 때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끝장 토론. 기만 한겨레 21 기자님, 서양호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네.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이게 알려진 그 루트가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한겨레에서 먼저 속보가 났어. 단독으로 네. 나왔었죠. 이 기사가 나오니까 부인하지 않고 SNS에 인정을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죠. 예. 뭐 한 2주 전쯤에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정무석이 먼저 연락을 한 건지 홍준표 시장이 한 건지는 네.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 자체가 전체가 공개되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홍 시장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1대1로 밥을 먹은 적이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1대1로 그러니까 서영호 평론가님 계시지만 대통령과 1대1로 밥 먹는 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연속된 정권에서 이렇게 1대1로 밥을 먹는 누군가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근데 어쨌든 요새 그 댓글을 보니까 밥사남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밥 사주는 남자. 네. 어쨌든 본인이 예. 그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정치적으로 본인의 자산 네.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쓸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모임의 특성상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홍 전 시장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자면 홍 전 시장이 말하면 그게 곧 맞는 말이 되는, 그죠. 한 얘기가 부인할 되는 수가 거잖아요. 없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로 해석될 수 있는 예.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간에 떠돌던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런데 또 그것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 검사 드디어 예, 맞아요. 다시 개혁의 선봉장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네.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홍준표다운 발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주 전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전후에 홍 전 시장 측이든 아니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한 청와대에서든 만남을 위한 약속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홍 전 시장은 홍익표 수석이 네네. 그렇게 만남을 요청해 왔다 이랬죠. 그러니까요. 누가 만남을 했더라 아마 페이스북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공개 지지 선언을 전후로 해서 이 만남이 된 걸 보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을 하고 내란과 절연하지 않는 보수가 새롭게 새로운 보수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좀 정치 통합을 노력하는 여권을 위해서 좀 기여하겠다.
뭐 본인은 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김부겸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의 김부겸 민주당 시장의 그 당선은 보수의 심장을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재편의 실질적인 견인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김부겸을 지지한 선언한 날 청와대가 교감에 있었던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격전지가 될 대구에 힘을 실어주는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는 정치 해석들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2주 전에 청와대에서 홍 시장에게 면담, 뭐 오찬을 요청했다라는 그 시점이 김부겸 지지 선언 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시작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거죠.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그런 농담을 했는데 세상에 공짜 밥이 없잖아요. 밥을 얻어 먹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 뭐 이거가 결국에는 결제를 할 곳은 대구시장 선거밖에 없지 않냐. 야.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기자랑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맞는 거겠죠.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 홍 시장이 만약에 뭔가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왔으면 그 얘기를 언질이라도 뭐라도 일단이라도 밝힐 것 같아. 그거 없이 뭐 대구 발전 얘기 위주로 얘기를 푸는 거 보면 어쨌든 이 밥값 홍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보수 재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전 자리에서 막걸리가 있었다던데 네네. 요건 이제 지난해 5월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서 지고 아마 하와이로 갔을 때 네. 중도 통합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인데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한 지 1년 만에 이제 자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 전 시장은 그 자리에서 명분 두 가지 명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그 선고를 받고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다 박탈됐는데 사면 복권은 됐는데 예우 부분에 있어서 그 회복되지 않은 게 있나 봐요. 뭐 비서관을 둔다던가 연금이 나온다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고 엄밀하게는 법 개정 사항이긴 한데 정부 발의 입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만났다고 하고 역시 정치 어물들답게 뭐 김부겸을 지지해 주세요라던가 그럼 나 국무총리 줄래요? 라던가 이런 저간에서 생각하는 정치적 거래는 없었고 만약에 정치적 거래가 알려진다라고 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네. 선거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는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 선거법상의 그 문제가 되고 또 야당이 이걸 알게 되면 탄핵도 시비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정치 고단수인데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조건부로 만남을 하고 조건부로 총리를 해주는 걸로 김부겸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격조 있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처 안에서 좀 예우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대구 지역 신경 좀 써줘라 신공항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또 그런 의견을 들어서서 보수 진영의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대통령, 안정감 있는 여당 그런 게 지방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자리를 빠탄다던가 지지를 조건으로 한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네. 아니 제가 혹시나 싶어서 방금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북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방금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은 99년 워싱턴 낭인 시절 같이 겪었던 정리와 의리로 한 것이다. 나는 MB 정권 내내 친이계의 견제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과 이용만 난무하는 정치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 거다. 저급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건 공부들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김부겸 지지하지 않겠다. 대구 현안 이런 걸 가지고 한 거지 내 개인적 자리 갖고 만난 건 아니다. 이런 명분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당연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조갑제 정규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편 지지층은 그러려니 해요. 운동장 넓게 쓰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수 진영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민주당을 생전 안 찍어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랑 만나서 밥도 먹고 홍준표랑 저렇게 우호적으로 대화도 되고 이런 게 상당 부분 이제 말하자면 나를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한다라는 건 뭐 굳이 정치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계십니다.